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 방송하는 날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비 맞은 독의 경치도 구경할 겸 저는 걸어서 미디어 센터로 라디오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걸었나요?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걷고 또 걷지요. 걷기는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무시하기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운동이랍니다. 제대로 걷는 법을 몸에 익혀 꾸준히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튼튼해질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 뇌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걸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한다고 해요. 걷기 시작한 뒤 5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걷기를 통해 자극을 받은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되는데 이 도파민은 사람이 행복, 즐거움을 느끼게 만든대요. 게다가 걷기는 쓰면 쓸수록 더 건강해지는 뼈 건강에도 좋고 근육도 빵빵하게 강화시켜주니 일석사조? 아니면 일석다조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투현이들 별로 걷는 거 안 좋아하는 우리 첫째 우현이 그리고 걷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둘째 서현이 데리고 가깝지만 멋진 곳을 다녀와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떨어지는 기온에 활동량도 줄어드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한번 걸어가 보자 또는 뭐 집 주변 산책로를 걸어가 보던지 뭐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처진 기분을 업 시켜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 라디오 봄봄 투현투게더의 진행자 인다 강현주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생활 2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위에 부딪혀가며 배운 인도네시아어라고 우선은 부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좀 전에 걷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생각난 인도네시아의 에피소드 하나 공개하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토박이인데요. 사실 부산에서는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어서 근거리는 뭐 일상적인 일인 그러니까 근거리 걷기는 일상적인 일인 저에게 인도네시아에 갔다 한들 뭐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생활이 채 적응이 안 된 몇 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검으로 한 편도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어떤 식당으로 갈 일이 있어서 기사도 없고 버스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모르는 완전 인도네시아 초보였던 그때 그냥 걸어가자 하는 생각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적당한 분위기의 신발을 골라 신고는 걸어가는데 왜 현지인들의 신발이 허접한지 알겠더군요. 여기저기 움푹 패인 데도 많고 보도블럭도 여기저기 깨져 있고 갈라지고 구멍 뚫린 곳도 많아 조심해야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인도가 없어지고 차도만 있는 곳도 있어 원래 잘 걸어 다니지 않는 문화인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거기다 옷에 신발에 아주 잘 차려입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지인들의 옷차림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남자 현지인들이 호객행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쟤 뭐야? 뭐 중국인인가? 한번 말 걸어볼까? 뭐 이런 눈빛으로 자기들끼리 키득키득거리며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선을 뒤로 하고 저는 꿋꿋하게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지 이해가 가더군요. 현지인들은 어떤 집안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거나 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하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화장을 짙게 합니다. 짙게 하고는 전통 의상을 쫙 차려입고 멋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도 걸어 다니는 일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중국계인 양 민낯으로 편한 복장으로 쫄쫄이를 신고 다니기도 했었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 그 자와섬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 부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주거 지역인 찌까랑이라는 곳에 친언니 내외가 이미 자리 잡고 생활하고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따뜻한 나라에서 생활을 해보자는 생각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게 되었는데요. 계속 일해왔던 터라 환경은 바뀌었지만 갑자기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일도 안 해, 말도 안 통해 너무너무 답답한 생각이 드는 어느 날 우선 말부터 시작하자. 말부터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근처 한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생활 초보자를 위한 인리어 강습이 있다고 해서 매일 걸어가서 배웠었지요. 인도네시아어는 알파벳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접근성이 뛰어나고 영어보다는 발음이 간단해서 발음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일상 대화나 기본적인 문자를 넣는다던가 하는 거가 비교적 조금 접근성이 좋은 편이었어요. 물론 문어체로 쓴다던가 문법을 다루는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어렵겠죠. 몇 주차 매일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교회에서 해가며 집에서 공부도 하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와도 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바디랭귀지를 활용해가며 현지 언어를 조금씩 배워갈 때 전화로 생수를 시키거나 먹거리를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크게 심호흡을 해가며 떨리는 가슴을 쥐어잡고 한번 주문을 해봤던 상황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전화기를 우선은 들고 하며 끊었던 기억을 처음으로 다시 시도하고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죠. 인도네시아에 간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 이제는 한국계 회사에서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자신감으로 한국에서 했던 경험을 한번 살려서 구직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수도 석탄을 캐는 회사에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서 근처 아파트를 구해 출퇴근하며 직장을 다니게 되었었지요. 현지인 여직원이 사무 업무를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은행이라도 간 날이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왜냐고요?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누가 어떤 일로 누구를 찾는데 좀 바꿔달라는 등의 통상적인 그런 대화 내용을 아직 알아들을 정도가 아니었던 저는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아빠?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무엇이라는 뜻인데요. 아빠? 이러면서 계속 몇 차례 아빠만 반복하고 있다 보니 옆에서 보다 못한 한국인 상사가 와서 대신 전화를 받고 나서는 엄청 혼이 났던 경험. 그리고 그 현지인 여직원이 안 나온 날 마침 석탄을 캐는 지역 인부들에게 월급을 송금해야 하는 날이 된 거죠. 은행에서 송금해 본 적이 있냐는 사장님의 물음에 한국에서는 의뢰 많이 해봤었으니까 특별할 거 있겠어?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사장님과 함께 거래은행을 갔는데 어떤 용지에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대포였던 것 같은데 거래은행을 창구 직원에게 물어가며 적었는데 글쎄 하루가 지나도 돈을 못 받았다는 연락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숫자 하나를 빠뜨리고 적은 거죠. 그 금액이 빠뜨리고 적어서 그 금액이 홀딩되어 있다는 사실에 사장님께 얼마나 혼이 났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채 무대뽀로 일하게 되면서 거의 민폐만 지고 나온 6개월 만에 공고 퇴사를 하게 된 저의 흑역사이자 그 회사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등 만감이 교차하는 인도네시아의 첫 직장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 2, 3주 정도 구직 활동을 하다가 다시 마찬가지 자카르타에 종로학원이라고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전문 학원이었는데요. 그 사무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땐 조금 말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간단하게 뭔가를 지시하는 문장, 그들의 억양,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한국인이 쓰는 말 그대로 직역해서 인도네시아로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현지인들이 쓰는 문장을 메모해가며 또는 잘 모르면 직원을 불러다가 천천히 물어가며 배웠던 언어의 자신감이 조금 이제 붙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만 1년 동안 여기를 다니면서 찌까랑 집에서 자카르타 종로학원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버스를 편도 한 3회 정도 갈아타는 길이었거든요. 이 1년 동안의 버스로 출퇴근했던 그 에피소드는 다음 편으로 미룰게요.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답니다. 다들 깜짝 놀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이 종로학원에서 한 11개월 정도 일하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경영학과를 졸업한 미혼 여성을 구한다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회사도 신생회사이고 집과도 근처에 있어 가까워 좋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또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바로 이직을 하게 되었지요. 종로학원에서 쌓였던 자신감은 이 회사에서 들어오자 모래성과도 같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렸고 갑자기 인사, 총무, 재무, 회계 부서를 통합해서 제가 맡게 되면서 관련 업무 언어에서부터 딱딱 막히기 시작했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공부도 하고 말을 해야 했고 지시도 해야 했고 초기 셋업 단계에선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던 현지인을 내보내게 되면서 지나고 보니까 저의 언어 실력이 부족해 생긴 오해였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 직원을 내보내게 만든 실수. 그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면서 후폭풍이 밀려오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항의와 상급자에게는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왜 있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엄청난 질타를 받으며 배운 업무 관련 용어, 직원들 어루고 달래기, 매년 급여 인상안으로 직원들과 협상하기, 각종 세무회계 조사 환급 등등 해가며 쌓은 언어 실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맨땅에 진짜 헤딩하며 배운 거예요.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딪혀가며 배운 그런 언어였답니다. 이 회사를 다니며 저의 신랑을 만나게 되기도 했고요. 정말 많이 부족한 저를 뭘 믿고 이렇게 채용했었을까 감사한 마음 가득 새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때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걸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두 아들 엄마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국제 유치원에 보내게 되고 그 학부모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K-필름, K-푸드, K-컬처 에 대한 다양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제가 느꼈거든요. 저보다 더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 등등 학부모들과의 잦은 모임으로 일상의 대화를 좀 더 편하게 다양하게 배우고 그들의 억양을 배우고 따라하게 되고 한국의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눠 먹는 등등 인니어를 잘하는 한국인 언니로 자리매김을 했었지요. 아이들 일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한국에 정착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언젠가 분명 만날 날이 있을 거라는 기약을 두 손 모아 해봅니다. 맨땅에 헤딩하리게 바위에 계란 부딪히기 공짜로 얻어지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만약 있다면 계속 의심하라 라고 말하고 싶네요. 만약 다시 인도네시아로 간다면 인도네시아어를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생활 2탄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최근 강릉으로 서연이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센터에 세상에 인도네시아 여성이 딸을 데리고 언어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질밥이라고 해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두건처럼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인도네시아인이라는 걸 제가 한눈에 봤죠. 그 분을 보자마자 미소와 함께 할로 이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인도네시아인인지 알았냐면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분이 딸을 데리고 언어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혹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분이 느끼는 한국 생활은 어떤지, 함께 도움 주고 받을 일은 없을지, 그분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날이 엄청 고대되는 요즘입니다. 혹 이 라디오를 보시는 분 중에 인도네시아인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답글 달아주셔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꼭입니다. 꼭이요. 꼭이요. 지금까지 독일 라디오 본봄 투현투게더의 진행자 인다 강현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해주실 미래의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